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도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금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꽃은 아직까지 싱싱하고요. 이게 찍는 게 쉽지는 않네요. 계속 뭐 날라와 뭐 그렇다고 중간에 또 뭐 문자와 또 제가 자꾸 막 기침도 하고 뭐든지 참 이렇게 한 번에 가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은 책보다는 좀 약간 가벼운 이야기로 함께 할 건데, 제가 썼던 글 중에 잡사이런 자화자찬 전성시대. 자화자찬하니까 딱 알아들으시겠죠. 요즘 MZ 세대들은 유난히 자신감이 넘치던데 뭐 할 줄 아냐 그러면 못하는 게 없어요. 막 던지는 건지. 그런데 가끔은 좀 겸손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너무 말이 앞섰는데? 하고 눈살을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보곤 해요.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한자를 풀이하면 요즘 시쳇말론 셀프 칭찬쯤 되겠죠.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건 다들 잘 압니다. 그러나 이른바 칭찬이란 건 남들이 해줄 때 더 빛을 발하죠. 그쵸? 남이 잘했다고가 진짜지. 내가 내 스스로가 잘했다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아자찬은 곧 자아도취요. 우리가 공주병, 뭐 왕자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보이면은요, 그 사람하고 웬만하면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다는 말 있죠. 자칫 남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하면은 뭐 10,000원 내 50,000원 내 하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부족해도 약간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그 셀프 칭찬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살면서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 주위엔 세태와 관련해 자아자찬이 난무합니다. 본인들은 그게 남들의 환심을 얻는 첩경이요, 뛰어난 처세술이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어불성설, 자칫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자아자찬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속으로 아우 꼴보기 싫어, 왜 저런데 또 시작했어, 이럴 수 있어요. 쓴웃음을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이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떠든다고 한들 그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이제 있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막 칭찬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은요 다 비웃어요. 잘난 척은 해도 당사자만 그걸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진짜 철판이야, 나 두꺼워, 이제 이런 소리를 참 곧잘 하는데 자화자찬해서 기인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언행을 보고 들을 때도 우리는 씁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우수한 점은 바로 수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공공질서도 지키고 뭐 쓰레기도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남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가방이든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뭐 호젓한 산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데다가 갖다 놔요. 지난번에는 버스를 타러 갔는데 아파트 그 담장 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여기다가 쓰레기 좀 제발 좀 갖다 버리지 말라고. 오죽했으면은 그런 문구가 써 있었을까 하고 속으로 좀 심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화자찬이란 바로 수치심이 결여된 데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과장하면,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요즘은 세태와 관련된 자화자찬의 난무를 대할 때면 자칫 귀를 씻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귀를 좀 씻고 싶을 때 있어요. 귀에서 피날 때가 있어요. 자화자찬.
즉 자아 도취에 빠지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마저 합리화하는 독단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만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생각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이야,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랬었는데 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갖다가 되게 정당화시키면서 남한테는, 남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희한한 대화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좀 잘못됐어요.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에요. 그럼 그 연예인하고 뭐 있어요. 아, 나 그 연예인 싫어.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되게 좀 아주 주관적이고 나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잘 말한다. 난 좀 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누가 나 그 연예인 너무 싫어요. 이러면 그 연예인도 당신 싫어한대요. 이렇게까지 아주 얄미롭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사람이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일반화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판단도 사람들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요. 겸손은요, 바로 인간의 그 가치를 잴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통화를 해요. 근데 친구는 뭐겠어요? 내가 아플 때, 아니면 즐거울 때, 힘들 때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적인 관계에서는 일적인 얘기만 하지만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딱 말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얼마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오랜 기간 동안 친구할 수 있을까요? 친구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은요,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연락이 오면요, 저는 다 들어줍니다. 네. 오죽했으면 저한테 했었을 거며 필요하니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되게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필요한 얘기 아니니까 끊어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아주 무지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바로 요체예요. 그래서 항상 태도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주는 것 또한 남들한테도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인 거입니다. 그건 절대로 자아자찬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아자찬과 함께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많이 사람들이 무뎌져 있죠. 지금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막 정체 모를 원숭이 두창부터 그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점차 정말 바이러스는 빨리 좀 속히 꺼져주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이때가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좀 즐거운 나날들 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